안녕하세요. 저는 퍼퓸머 5기 25살 조민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떨리시나요? 네. 네, 저도 많이 떨리네요. 토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두렵고 떨리는데 한번 여러분 그 퍼퓸머를 시작했을 때 첫 주 그때 처음 발표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많이 떨리셨죠? 네. 저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두렵다, 떨린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여기를 막 문질렀어요. 저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렇게 두렵다는 걸 제가 인정하고 확인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이게 나의 약점이었는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게 나의 약점이었는데, 이 약점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나니까 약점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약점을 이제 약한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 부정하고 싶은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독어동문학과입니다, 전공이. 그래서 독일 소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참 좋아했던 작가가 있어요. 헤르만 헤세라고, 데미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인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쵸, 정말 유명합니다. 저도 많이 좋아했고요.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는 알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알을 깨야 하는데, 알을 깨려면 내가 먼저 어떤 알인지, 그리고 알을 깨서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깨야 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알을 깨고 나와서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두 가지 약점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참 조용해요. 그래서 TV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TV가 혼자 떠들고 있어야지 가족들이 평화를 느끼는, 그렇게 조용한 가정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이 뭐 먹을래? 물으면 저는 아무거나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21살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냐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다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못하니까 그 상황이 재미가 없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다행히도 천만다행으로 이런 나를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의 의견을 내어보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발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못했던 그 시간, 말하지 않았던, 입을 닫고 살았던 그 시간이 제게는 듣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듣는 방법은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기가 참 저에겐 쉽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리고 언젠간 요즘에는 많은 형, 동생, 누나, 친구들이 제게 많은 말을 합니다. 제가 들어주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하는데, 한 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은 다른 사람들이랑 반응이 제가 예상한 거랑 달라서 참 기뻤다고. 당연한 조언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참 좋았더라고요.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저희 가끔은 먼저 이거는 군대에서 제가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계신 줄 알고 있어서 영창을 좀 하진 않겠지만 정말 몰래 찍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뒤에가 바다고 여기는 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 복무했던 곳이 여기고요. 북한이 보이기도 하고 정말 강화도에서 좀 떨어진 작은 외진 섬입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면 부대에서 보면 사방이 탁 트여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저 특수 장비로 보면은 북한군이 족구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까 참 먹을 게 귀했어요. 입영 때 처음 와서 실망한 게 PX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적인 곳에서 군생활을 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영 때부터 참 굶주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병장까지 참 먹을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에게 기쁜 손님이 한 분이 왔는데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께서 짜장면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들떠가지고 참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그분이 오고 점심때가 돼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받고 먹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맛은 없더라고요. 좀 실망스러웠는데 밖에서 파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제 저희는 오후 가업을 해야 하니까 그 부대의 작은 부대 거기 부대 건물 앞에 어떤 집 앞마당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정렬할 공간이 거기 서서 40명이 안 되는 부대원들에게 그래서 정렬을 해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그때 그분이 나오시더니 국방부 장관이셨던 분이 나오시더니 흐뭇하게 참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뜨끔했습니다. 저였거든요. 거기서 제일 작은 사람이. 그래서 손을 들어서 네, 이병 조민호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제가 밖에서는 그렇게 작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군대 들어가니까 큰 사람이 워낙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키가 몇이냐고. 그래서 169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6인데 3cm 높여가지고 크면 좋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키면 북한에서는 평균 이상이라고. 기죽지 말고 여기서 근무 열심히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키에 대해서 입대 후에 많은 열등감이 생겼더라고요. 내가 세운 기준과 어느 정도는 돼야 키가 큰 거구나, 그 정도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내가 세운 기준이구나. 그 기준은 내 작은 키보다 내 마음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인데 사람들이 제가 해병대 나왔다고 하면 물어봐요. 왜 갔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궁금해서 갔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사실 이 해병대를 간 숨은 동기도 열등감이었어요. 군대도 특별한 곳을 가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 때문에 해병대를 선택했는데 지금 전역해서 보니까 제가 이번 때부터 총기 사고도 많았고 주위 부대에 자살하는 부대 군인들도 많았고 참 그런 걸 많이 들으면서 군생활을 했는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무사전역을 했잖아요.
있어서 참 다행인데, 제가 해병대를 이렇게 나와서 무사전역을 했다.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거는 열등감 때문에 시작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제가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들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강의나 그런 걸 찾아보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인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엿장수가 되고 싶었어요. 되게 즐거워 보이고 좀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엿도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산에 숨어있는 엿도사를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운 다음에 이제 충분히 배우고 이제 도사가 그 청년에게 너는 이제 하산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도사가 잠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도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즐겁지 않으면 사람들이 네 엿을 사지 않을 것이다. 네가 행복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네 엿을 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지만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를 먼저 알고 사랑해야 이 사랑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감동시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퍼퓸머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먼저 더 사랑하고 약점까지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에 노력하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